말이 좀 그렇게 해요. 우리가 번역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뭘까요? 그 중대 위반이라는 데는 어때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어떤 핵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죠. 핵심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계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목적을 없애도록 한다든지 또 다른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결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슷하게 해요. 비슷한 홈 케이스에서, 다비시 케이스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임대인이 어떤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임차인한테. 자, 어떻게 돼요? $1,000 중에서 10달러를 지불하지 않았다. 자, 임대인한테 지불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뭘까요? 자, 이러한 임대차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임대 비용의 지불이 당연하게 임차인의 중요한 의무에 속하지만 그 의무를 적절히 해태하기 위한 그죠? 임차인의 비이행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인 사유에 해당되느냐 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자, 사실상 임대료가 좀 부족하더라도 당시에 1%예요. 1,000달러의 1%라면 10달러죠. 이건 디미니미스죠. 디미니미스. 어떤 최소.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소포 패키지에 대한 그 우편물로 인한 그 상품의 배송 같은 건 예를 들어서 80불이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80불, 70불 이런 소량으로 해서 미니로 해서 다 이제 면책으로 됐는데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디미니미스가 이제 이러한 걸 법적으로 뭘까요? 일반적인 법적으로 뭘까요? 1%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게 미미한 거고 이게 어떻게 돼요? 뭐 중대한 그런 위반 사항이 아니죠. 그건 뭐 좀 늦긴 해도 사실상은 뭐 1,000불이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불 때문에 우리가 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이게 그러한 위반은 중대한 사항이 아니다. 중대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볼게요. 퍼스널 케이스 보게 되면 클라인 케이스에서 Number 2 breach where tenant left minor amount of debris outside the apartment. 자, 이 임차인 자체가 아파트 바깥에 이런 데브리죠. 뭐 이게 데브리 자체를 남겼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부쉈나 하여튼 그런 부속물 자체죠. 그런 뭐라 그래요? 데브리는 뭐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좀 소량으로 이렇게 돌 같은 거 깨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데 하여튼 그 데브리라는 것은 사실 아파트에 대한 우리가 손괴를 가한 게 아니고 당연하게 임대인 자체가 그죠? 쌓여있는 돌덩이 같은 그런 것을 치울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치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임차인한테 다시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 되는 거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 이게 뭐 안에서 뭐 싸놓고 말이지. 밖에다 싸놔가지고. 그 데브리라는 게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 정확한 표현이? 자, 잔해. 뭐든 뭐 부수고 뭐 찌꺼기 쓰레기 이런 것들을 하여튼 뭐 쓰레기 같은 거 하는 거죠. 쓰레기를 우리가 이제 임차인이 이제 퇴거 시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책상도 버리고 또 냉장고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또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완떼기 완인가 뭐 하여튼 붙여가지고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이 사람이 임대인이 주소를 다 알고 있잖아요.
전화번호 알고. 그러면 이리 전화해서 이거 얼마인데 가져가 하도록 할 테니까 내가 처리하고 돈은 송금해달라. 그럼 되잖아요. 이걸 그냥 중대 위반으로 볼 수 있냐.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CF가 있어요. 이건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 선셋 아파트먼트 바이런 케이스에서 어떻게 돼요? 바이런 하버링 팻 이건 이제 뭐예요? 동물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임대차 계약 자체가 노페 크로즈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을 때 우리 지라드 같은 케이스죠. 우리가 페트가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페트를 우리가 따진다 그러면 상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뭘까요? 중대위반이네. 그럼 지라드는 뭐예요? 중대위반 사항이죠. 이 케이스 뭘까요? 지금 우리 케이스에 볼 때는 선셋 아파트먼트 케이스가 바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지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에모셔널 그런 동물들, 서포트 동물들은 면책이 되잖아요. 요 조항이 면책이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했다 그러면 지금 면책이 안 되잖아요. 중대 위반에 속하기 때문에 쫓겨나가는데 지라드는 뭘까요? 쫓겨나가지 않으면 안 되죠. 요거 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힌 판례죠. 판례인데 구사일생으로 우리가 참 이제 다행스럽게 기가 막히네요. 자, 임대인 입장에서 뭘까요? 뭐라고 주장할까요? 자, 이러한 몰수 조항이라는 것은 materiality argument 혹은 defense, 임차인에 대한 어떤 그죠? 소위 이게 중대성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 항변성은 우리가 그죠? 없애는 것이다. 그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가 뭐 항변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포피트 클로즈는 있는 즉시 그냥 몰수가 된다는 뜻이죠. 있는 즉시. 여기서. 왜냐하면 이 포피처 클로즈라는 몰수 조항이라는 것은 임대인 자체의 권리로서 당연하게 어떤 임차인 자체가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를 그 목적물을 다시 되찾는 것이 자신의 권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포피처 클로즈라는 건 당연하게 임차인이 일단 조항을 위반하는 무조건 그냥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우리 법적인 임대인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원래 임대인의 이제 입지는 어떨까요? 자, 이러한 몰수 조항 자체가 FTA 머티리얼이라는 이런 해당 법조문에 의한 중대한 위반에 대한 요구사항, 그죠? 준수사항을 우리가 무시해도 좋다니까. 트럼프란 건 기분하면 또 트럼프 나오네. 하여튼 무차반하게 그죠? 트럼프 합시다. 그건 뭐 포피처 클로즈가 우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헌법에서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 어떤 경우예요? 한마디로 연방법이 스테이트 로를 우리가 트럼프 할 수 있는 거죠. 우선이 있죠. 우선. 헌법은 또 우리가 법령은 또 우선할 수 있고. 하지만 해당 법령 자체는 명확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임차인의 보호 조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면책될 수 보류될 수 없다. 이건 뭐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어떠한 조항보다 중요한 임대인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히 프랭클린 시빌 코드라는 게 501조 지항이라는 게 아무리 비록 우리가 그죠? 그런 몰수 조항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임차인에 대한 보호라는 건 법적으로 그냥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그러한 그 위반 사례가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임대인의 계약에 대한 해지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다. 비록 그 위반 자체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비금전적인 그죠? 그러한 계약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뭘까요? 여기서 뭘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이라는 게 어때요? 오로지 임차인의 이익을 위한 조항이라 했죠. 자, non-voluntary covenant. 우리가 성경에서 한 약속의 궤, covenant.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프로퍼티에 나오는 covenant이죠. real covenant. 리얼 카베넌트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죠. 함 선생은 배웠을 거예요. 리얼 카베넌트. 안 나요. 딱 나와야 돼. 리얼 카베넌트. 호라이전털, 버티컬 이런 것도 그만 기억해야지. 자, 여기가 이제 어디예요? 여러분의 집 앞들이죠? 이 케이스. 우리 여기서 어디예요? 자, 여기서 우리 사건에서 이 사건이죠. 핵심이죠. 자, 이런 보험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은 자, 사실상 임대료의 지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있다 그러면 임대인 자체가 자, 당연하게 미리 소송을 하기 전에 그죠? 훨씬 더 소송하기 전에 그러한 위반 사항을 찾아내서 우리가 치유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졌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기가 해야 되겠죠. 해서 야, 이거 말이지 당신이 설득해야 돼. 이 뜻은 뭐냐면 임차인한테 불러가지고 이거 만약에 화재 나게 되면 이게 엄청나다. 당신이 재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당신을 위해서 사실 보험 빨리 달아. 어? 그렇게 해서 설득해야지. 그런 설득도 없이 말이지. 그냥 어떻게 돼요? 소송을 제기해서 임대차와 관계없는 소송을 해서 문제를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독이 이러한 보험 조항이라는 것은 자, 오로지 델가도라는 임차인의 그죠?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아니고 왜냐하면 뭘까요? 자, 그 상황은 뭘까요? 자신의 그런 손